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어떻게 보시면 이제 주마케터님이 저의 GFA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라. 네, 아버지한테 약간 그래서 부끄럽네요. GFA를 진짜 잘하는 방법을 전수받고 싶습니다. 잘하는 방법. 진짜 어려운데.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월초잖아요. 그걸 하면서 제가 좀 느낀 게 있거든요. 제가 광고주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데, GFA 이거는 심화? 고급 과정. 제가 이전에는 되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월 말과 월 초를 지나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해하시는데 대부분 분들은 많이 모르세요. 어떻게 있냐면 우리가 대시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GFA가 뭐 이렇게 점이 있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우하향 하는 게 있잖아요. 횡보하는 경우도 있고 우하향 하는 경우도 있고 우상향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월말, 월초가 중요해요. 월 기준, 말, 초.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약간의 가설이긴 해요. 월 말 같은 경우는 약간 흐름이 조금 요런 느낌으로 가요. 그 다음에 월 초 같은 경우는 반대로 팍 요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한번 치고 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월 3일인데 한 요일도 중요하고 4월 1일도 중요했지만 31일이 월요일이었단 말이야. 월 달력 기준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노출량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살짝 떨어지고 이제 주말에는 아무래도 좀 적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주말에 광고 노출하는 시간대를 조금 줄여요. 뭐 예를 들어서 오전 같은 경우는 주말에 대부분 활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때는 노출을 좀 줄여버린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목요일까지는 괜찮은데 대부분 금요일날 이제 오후에 택배 마감을 대부분 하거든요. 당연히 토요일날 발송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되, 저는 이제 월화수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크게는 목요일까지 볼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왜 얘기하냐, 이번 달 같은 경우가 4월 1일이 화요일이었어요. 그럼 4월 2일, 3, 4, 5가 되겠죠. 그러면 월요일이 3월 31일, 여기는 30일이겠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금 진행이 했었냐 보면은 이 전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엄청 우하향했어요. 특히 수요일부터 우하향 해가지고 엄청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이커머스가. 근데 제가 가진 계정 여러 개가 대부분 그랬고, 저도 대표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저번 주가 많이 안 좋았다, 특히 주말에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이트를 이야기했던 게, 월말에는 노출이 조금 막히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좀 진행을 했을 때 쌓은 인사이트인데, 여러분들 그 GFA 말고도 성과형이잖아요. 이제 이게 성과형이라는 거죠, 성과형. 근데 성과형 말고 보장형이 있어요, 보장형. 보장형 같은 경우는 이제 CPM이에요, CPM. 성과형은 CPC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성과에 따라서 내 CPC가 정해지기도 하고 하는데, 보장형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5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노출이 100만 원 노출이 무조건 보장이 돼요, CPM이라서. 근데 우리가 CPM으로 돌리는 것들이 뭐 대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무조건 뭐 올영 세일처럼 그 기간 안에 무조건 그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한 달이라든가 아니면 월말까지 행사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트래픽을 이때 몰아야 돼요. 아니면 일요일까지, 아니면 월말까지.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GFA 하시다 보면 왜 이렇게 저조하지 보면은 그때가 월말이 많아요. 월 중순 지나서 월말까지. 근데 월말이 일요일이면 진짜 극심하게 안 좋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GFA 하시는 분들 보면 월요일 날부터 노출량이 엄청 튀었을 거예요. 제 계정도 그랬거든요. 지금 이 이틀 동안, 많게는 어제까지 노출량이 엄청나게 튀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왜 이런 흐름들이 있는지를 알면 GFA를 운영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노출이 죽었다가 월요일날 엄청 극심하게 튀었다가 화요일 유지되고 수요일 살짝 떨어지면 유지되고, 아마 이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뭐 그러면 이제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따라와 줄 텐데, 이런 거가 이제 보일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대시보드라고 생각하면 노출이 30일 월 말부터 이번 주까지라고 보면은 이렇게 노출이 크게 튀고 이런 그림으로 지금 갈 거라고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요 포인트들이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구매는 이렇게 따라가지 못해요. 이렇게 따라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대부분은 요
여기서 따라가지 못하고 천천히 올라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크로스 타이밍이 생기거든요. 요 크로스 타이밍. 근데 이게 왜 제가 얘기하냐면,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거 월요일, 화요일 아니면 월 말 이런 거 상관없이 갑자기 금액을 많이 써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매도 이렇게 따라올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매는 천천히 이제 뒤늦게 따라와요. 노출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러면 계속 그대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분들이 하다가 좀 겁먹고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줄이면 이전에 모아놨던 트래픽들, 이 노출들이 계속 모수들이 쌓였다가 꺾어버리니까 구매는 그때부터 이제 많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이 날 돌려서 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쌓여있던 것들이 슬금슬금 간접 전환이 생기면서 여기서 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포인트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줄였는데 구매 수익률이 좋네? 이러면서 역시 돈을 많이 쓰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곳들은 대부분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디죠. 이런 곳들이 좀 성장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기다리는 곳들은 확실히 성장이 좀 빨라요. 근데 우리가 이 기간을 가는 동안 이제 수십 시간 동안 뭔가 많이 하잖아요. 뭐 많게는 수백 시간 동안. 여기서 인사이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금액을 천천히 우상향시켜서 이제 로아스가 따라오는 구조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성공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처음 시작한 날 바로 잘 돼서 구매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가장 이상적인 좀 그림이 되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튀면 이렇게 줄여버리거든요. 근데 이거에 타이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이제 저는 크로스 타이밍이라고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하는데, 이 크로스 타이밍을 가능한 안 보는 게 좋아요. 극단적으로 내가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또 올리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줄였으니까 나중에 또 떨어져요. 그럼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얘도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웬만하면은 만약에 올렸다, 내가 노출량을 많이 올렸다, 그러면 가능한 최소 유지는 하세요. 아니면 살짝 우상향 하거나. 근데 너무 예산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살짝 줄여도 되는데, 이거를 급격하게 아니라 살짝 우상향을 하면서 지켜줘야 이 구매 데이터가 천천히 가면서 어느 순간에 맞으면서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올렸다가 이제 무서우니까 여기서 줄여버리면 이 크로스 타이밍이 빨리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액을 적게 쓰면 구매 효율이 좋은데 많이 쓰면 안 되더라고요.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정말 이만큼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GFA 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 매체가 그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말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보장형과 성과형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조절을 해서 뭐 싱글 테스트를 한다거나 그러면 월요일이나 아니면 월 초에 좀 집중적으로 노출량, 흐름이 좋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강에서 물이 불어나서 물살을 쉽게 타는 것처럼 저는 약간 물살을 타는 느낌으로 가거든요. 근데 반대로 물이 역류하고 있는데 제가 거길로 헤엄쳐서 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이런 사이클을 알고 있으면 좋고요. 이 사이클을 알고 내 계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많은 광고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지금 저랑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고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다,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보자 라고 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불안불안해 하세요. 많이 올라가면서 금액도 많이 썼는데 왜 구매가 나지 않느냐,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구매 전환 쪽에서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좀 투자가 되어야지만 노출량이나 그 이후에 로아스까지 따라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주위에서 제가 지금까지는 좀 모두가 할 수 있는 기초나 좀 쉬운 것들을 알려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고급 과정이라고 써봤습니다. 혹시 뭐 여기서 질문이나 궁금한 거? 네, 약간 저희가 사실 마케터들이 고려를 안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택배 마감일이라던가 네. 보장형 광고가 어떻고 이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죠. 그래서 뭐 금요일이라고 하면은 뭐 다들 놀러를 가시니까 뭐 효율 낮춘다, 요거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택배가 마감이 되니까 요거에는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은근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약간 설날이 있거나 공휴일이 또 껴서 연휴가 있으면은 저는 그때도 이제 몇 번 겪어보다 보니까 그때부터 택배 마감일을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연휴가 꼈다 하면 언제부터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걸 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전체적인 광고 효율에도 좀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나 맞아요.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대부분 택배 마감이 15시란 말이에요. 15시면 만약에 어떤 분이 15시 10분에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대부분 월요일날 발송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 내일 받아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광고도 가능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3시나 4시 조금 타이트하게 하는 곳은 한 3시 정도에 그냥 마감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광고하는 상품이 언제 택배 마감인지 좀 알면 좋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명절 같은 경우는 저는 택배사마다 마감이 달라요. 그게 며칠 날 몇 시인지를 광고주랑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별거 아니지만 이런 작은 부분들을 알고 있는 거 없는 거는 마케터로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작은 자신감이에요. 내가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확신 있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잘 되려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확실한 방향이 없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만큼 알아요가 아닌 내가 이만큼 자신 있게 운영을 해봤다. 내가 이렇게 밀고 갈 수 있다. 내 방향이 맞다라는 게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꼭 마케터분들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실제로 그런 건지. 계정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